구속영장 심사 제도 이거를 좀 짧은 시간 동안 밀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샘플 한번 보여주시죠. 그 전에 저희가 그 공소장을 하나 샘플을 준비를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형사법상 구속 사유죠. 예. 예. 구속 사유가 있는데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유인데 이거 말고도요 중대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재판이 끝까지 갔을 때 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 예. 범죄 중대성이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구속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도 이렇게 네. 두 가지 용어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법적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고요. 좀 어렵잖아요. 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도입할 때는 영장의 실질을 한번 심사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일반인들은 영장 실질 심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법적 용어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게 원칙적이고 그게 형사소송법 용어입니다. 저희 법조팀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으로 써야 된다라고 네. 한때 좀 운동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모 기업 대표님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구속을 전제하고 하는 신문 아니냐? 구속 앞전자입니다. 예. 구속 전제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구속 전에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건 맞고 다시 말하면 혐의가 있는 건 맞고 아하.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한때 좀 여러 말이 좀 나오긴 했었죠. 지금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하고 괄호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구속영장 이게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집행을 하면 그냥 그만인데 예. 그 집행을 하기 전에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그 실질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 제도가 영장실질심사 제도고요. 1990년 이후에 이제 법에 등장을 했는데 예. 그 법의 기재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네,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예. 다만 필요한 사람들이 뭐 참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행 순서를 보면 이 법정에서 하긴 해요. 법정에서 하긴 하는데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제 일반 형사 절차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뭐 인정신문, 뭐 모두 절차 이런 정해진 최종 변론까지 이렇게 최후 진술까지 쭉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판사의 또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 영장실질심사는 많이 이제 물어보는 판사님도 있고요. 네. 아주 빨리 진행하는 판사도 있고 또 검사한테 많은 것을 이제 요구하는 쪽이 있고 피의자 얘기를 많이 듣는 쪽도 있고 그래서 예. 좀 다양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일반 법정하고 같은 구조인가요? 예, 법정은 같은데 상당히 좀 작습니다. 작고요. 좀 작고 판사가 앞에 있고 이제 그건 똑같습니다. 검사가 예. 그 법대에서 봤을 때는 검사가 오른쪽, 네. 그다음 피의자 측 변호인이 왼쪽, 왼쪽이고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그 피의자가 나와 있고, 피의자가 나와 있고 신문을 받는 거죠. 예, 그 영장 심사 법정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저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네, 맞습니다. 그 법정을 그대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대로 이거는 뭐 사실 그것도 똑같아요. 네. 일반 형사 재판할 때도 피의자석 저게 증인석이거든요. 네. 피의자가 오늘 신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이 앉아 있다가 변호인석에 앉아 있다가 신문 할 때는 저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조국 장관의 동생도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저 법정에서 저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군요. 네. 변호사님,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숙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밤 3시, 4시, 심지어는 저 5시까지 나오는 것도 기다려봤거든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 숙고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퇴근 시간에 영장이 나옵니다. 예. 원래는 뭐 판사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6, 7시 정도 되면 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자정 무렵에 이렇게 많이 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때까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고민 자체는 왜냐하면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 퇴근 무렵에 해놓고 발표를 도장을 그때 찍는지 아니면 그때 알게 되는지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끝나면 통보 시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다 발부되는 사람들 예. 나오고요. 조금 늦어졌다. 혹시 기각인가? 라고 변호사들은 이제 근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예. 뭐 9시나 10시로 넘어가면 그때 통보가 오면 기각의 이제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명한 사건들 네. 아마 이 조국 장관 동생도 뭐 아마 추측하건대 뭐 자정 무렵에 날 겁니다. 예. 이 저 법원의 법관들 같은 경우도 뭐 취재 기자들이 접근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일도 많고요. 서울중앙지검 4사람이 영장 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무작위 배당 계속됩니다. 예.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쉴 새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업무가 많고 또 가장 변호사나 일반인을 못 만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판사들 중에 왜냐하면 대부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사님들은 뭐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바쁘고 일반인들 거의 못 보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조 장관 동생의 변호인이라면 네. 뭐 사건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범죄의 중대성이 채용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하고 도망 우려에 포인트를 맞출 것 같아요. 뭐 주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범죄는 인정하되 만약에 모르겠어요. 인정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변호사라면 범죄는 확실히 인정하되 절대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는 다 제출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고 범죄를 지금 부정할 것 같으면 부정할 만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어차피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완전 뭐 100%그 유죄를 줄 만한 증명은 필요가 없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 정도 자료면 이 정도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올 거고 우리 변호사 또 피고인, 피의자도 이 정도 자료를 갖고 와서 무죄라고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할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영장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조 장관 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얘기입니다. 예. 조 장관 사건은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게 발부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말하기 사실 어렵고 다만 오촌 조카보다는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같이 본다면 예.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발부 상황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뭐 기소장이 지금 공개가 되긴 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있고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해외에 갔다 왔잖아요. 범죄 중대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그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인데 지금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몸 상태도 그렇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이 부분을 아마 판사가 많이 고민할 겁니다. 예. 범죄 중대성도 지금 사실은 배임죄거든요. 배임죄가 유죄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검찰이 소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아마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